어떤 꿈이 있었나요? 나만 드라마를 봤었어요, 몰래. 네. 완전 빠져가지고, 네. 통일이 돼서 빨리 한국 가서 연기를 하고 싶다. 트로트 가수가 되고 싶었어요. 뭐 되지도 않은 상상이지만 저도 연애를 하고 있어요, 이 얼굴로. 네. 딱 할 말이 없네요. 네. 그러게요, 잘하시겠어요. 군사동원부에 갔는데 제가 150밖에 안 되니까 5cm만 더 키워가지고 오라고. 나 된다. 아, 자도 할 수 있겠다. 저기선 된다. 야. 북한에 가서 꼭 복지를 다시 하고 싶어요. 결혼 정보가 아니고요. 빨리 복음으로 통일돼서 그래서 우리 혈육이 함께 하나님께 찬송과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그리고 하시바비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요. 주님 만날 그날까지 복음 통일의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남북소통 프로젝트 오자유여. 안녕하십니까.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남자 문천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여자 주순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방송을 약속드리는 오자유여. 어떤 프로그램이죠? 자유를 향한 간절한 여정, 그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자유여 이 이름은요. 오 하나님, 자유를 향한 우리의 여정을 지켜주소서. 이걸 줄여서 오자유여라고 한 것입니다. 맞죠? 네. 새해를 맞으면서 목소리가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은혜 받아서 그래요. 네. 요즘 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우리의 위대한 여정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드릴 텐데요. 특별한 재미와 감동을 전해주실 탈북미녀 5분 모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오늘 든든한 세 분 또 한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노기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자주입니다. 난 문이라고 해. 오랜만에 한번 해보네요. 네. 그러니까요. 한 달에 한 번만 쓸게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네네네. 네, 오랜만에 반갑네요, 또. 네네네. 네. 혹시 이 주선 교사님, 네. 우리 오지연 씨 유행 한번 해볼 생각 있어요? 민이라고 해. 네. 근데 저게 사실 은근히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그럼요. 예. 네. 상쌤 0이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네, 해보세요. 네. 잇몸 보이셔야 돼요. 영이라고 해. 밝게 웃으면서 0이라고 해. 귀엽게. 하신 거 아니야? 화내신 거 같은데, 네. 귀여우신데요? 예. 네. 저도 할까요? 나는 식이라고 해. 하지 말고 가시세요. 예. 이거 하세요.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네. 예. 주님 안에서 보이니까 더 즐겁고 반갑고 그렇습니다. 네. 네, 저도 그쵸? 정말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탈북 미녀분 중에 한 분을 모셔서 그녀의 일상 속을 좀 들여다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나시죠. 올해로 남한 생활 11년 차가 된 영아 씨. 출근과 동시에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예, 저희 회사는 북한에서 탈북하여 온 북한 여성들을 매칭해주는 결혼정보업체입니다. 북한 여성분들이 정착을 돕기 위해서 업체를 차리게 됐고요. 항상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매칭을 따라왔던 것 같아요. 지혜를 주시고 또 거기에 마땅한 고객님들 보내주셨고 여성 회원님들하고 이런 매칭을 순조롭게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도움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도로 준비해온 자리이기에 바쁜 일상도 그저 행복하다는 그녀. 앞으로도 지금처럼 웃는 일만 가득하길 응원합니다. 예,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오자유여 대표 흥부자죠. 최영하 씨였습니다. 영화 씨 보면서 평소에 굉장히 유쾌하신 분이라서 어떤 분인지 잘 몰랐는데 일상을 보니까 좀 다르네요. 굉장히 전문가 느낌 많이 들고 그죠? 이렇게 왠지 이렇게 막 매칭 될 것 같고 네,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카리스마 있다. 예, 굉장히 여성스러우신데 그 안에 또 부드러운 어떠한 카리스마가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멋진, 딱 커리어 우먼의 딱 그 모습. 맞아요. 멋집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너무 멋집니다. 네, 하나님 안에서 사람들 인연도 연결해 주시고 또 사역도 감당하시고 또 이렇게 귀한 일도 하시고 정말 짱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예,
짝꿍이 필요하신 분들 우리 최영아 씨에게 아, 예, 연락하시면 많이, 되겠습니다. 네. 준비되어 계신 거죠? 아, 그럼요. 예, 예.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영아 씨는 일이 바쁠 텐데 여가 생활은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보통 주말에 이제 바쁘긴 한데 혹시라도 이제 네. 매칭이었거나 이런 날에는 영화를 많이 보고요. 오. 네, 또 깨알같이 신랑하고 또 드라이브도 하고. 와, 멋지게 남편분이랑. 네, 그 그냥 네. 평범합니다. 평범하지만 이게 평범하지가 않잖아요. 남들이 하는 걸 하고 싶은데 다 누리지는 못하고 그냥 아. 그렇게까지만 하고. 깨가 쏟아집니다. 고소하니 아니 근데 또 이렇게 사랑이 넘쳐나는 깨소금 이제 고소한 냄새 나는 결혼 생활을 하시니까 맞아. 또 이런 사업도 자연스럽게 네. 더 기쁘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실례지만 결혼 몇 년 차시죠? 저는 8년 차. 야, 8년 차 부부가 드라이브를 한다는 건 엄청난 와. 겁니다. 제가 8년 차거든요. 예, 예, 저 어떠세요? 똥기저귀 알고 있습니다. 아, 기저귀가 아니고. 네, 네. 8년째. 그렇죠. 예, 저도 7년 차인데 드라이브 잘 안 하거든요. 그죠, 예. 안 하죠. 어쩐지 어서 깨소금 보는 냄새가 솔솔 난다 했습니다. 예. 저희 오 자유연은요,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분들의 이야기 들어볼까요? 그렇습니다. 키워드로 나누는 특별한 이야기. 오늘의 주제 보여주시죠. 오늘의 주제 바로 우리의 소원입니다. 소원을 말해봐. 왜 이러세요? 아니 저 불편하시죠? 근데 나도 불편해요. 우리도 불편해요. 아니, 오늘 소원이라니까. 차겠습니다, 지금. 네. 목사님 놀라가지고. 예, 놀래가지고. 네. 소녀시대잖아요. 목사님 놀라셨어요, 지금. 네. 감정이 다리가 일어나서. 올라가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잘못했고요. 네. 아, 궁금한 건 이제 주제 공개됐는데 목사님 이거 네. 보니까 어떠세요? 빨리 돼야 되는 것이 우리 통일의 소원이 있는데.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의 소원이라는 주제 아래 그러면 어떤 키워드들이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는지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짜자잔. 뭐 맞습니다. 명태 얘기부터 어머니, 뭐 기적 같은 응답, 뭐 아르바이트까지. 포기? 네. 진짜 이 보면 49호 병원, 명태 200두룸, 정말 예측이 하나도 안, 이번엔 정말 예측 안 되는데요? 아니 그리고 개인적으로 단신에 비해 나도 할 얘기가 많은데 이건 무슨 얘기인지 너무 궁금해요. 단신에 비해. 네. 저도 진짜. 저도 몇 가지 빼고는 다 있는 것 같아요. 더 있어요? 어서 우리 근데 들어볼까요? 이거 보시면 다 아시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감이 안 잡혀. 우리 감이 하나도 안 잡혀요. 그러게요. 먼저 여쭤보고 싶은 건요. 이제 누구나 어린 시절에 이제 소중한 꿈이 있지 않습니까? 예. 다섯 분은 어린 시절에 어떤 꿈을 꾸셨는지가 좀 먼저 궁금해지는데요. 저는 11살 때 제가 더예술단 다니는 언니를 통해서 무용을 배웠었거든요. 근데 언니가 한 번은 공연 한 편 좀 보지 않겠냐고 그래가지고 좋은 게다 해가지고 따라서 가서 봤거든요. 편지라는 경희국이었는데 북한에서 진짜 유명한 이민 배우들이 출연하는 그런 공연이었어요. 근데 그거 한 2시간 정도 보면서 저 무대에 서면은 뭐든 다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갔고 그때부터 배우를 꿈꿨었거든요. 근데 그 시기에 또 나만 드라마를 봤었어요, 몰래. 예. 그걸 보면서 한국 가서 통일이 돼서 빨리 한국 가서 연기를 하고 싶다. 왠지 그 분위기나 연기하는 그런 막 그 리얼감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네. 아니, 진옥 씨, 배우를 꿈꿨죠. 궁금한 게 네. 그 당시에 봤던 그 한국 드라마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 드라마가 좀 오랜 드라마라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의가 형제라고 장동건, 이영애 씨 주연의 의학 드라마였어요. 알아요. 네. 완전 빠져가지고 네. 저녁만 되면 몰래 커튼 치고 그걸 보는 재미에 살았어요 그때는. 그렇군요. 저희 어머니 눈빛이 나왔어요. 그 드라마 얘기할 때 저희 어머니 눈빛 있잖아요. 그거 완전히 빠져가지고. 그 눈빛이. 아니 사실 나왔어요. 처음 볼 때는 그게 한국인가? 그냥 일본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똑같은 말이지만 해도 억양이 다르니까 확 와닿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이제 간판이나 이런 걸 보면서 남조선이구나. 네, 그렇게 알게 되면서. 그렇군요. 다른 분들은 어떤 꿈을 꾸셨어요?
우리 박한나 씨는? 네, 저는 어릴 때부터 평양 학생 선영궁전 서저 활동을 하면서 무용을 전공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들어가 졸업한 후에 평양시 49호 병원이라는 데서 간호사 일을 하면서 고등의학학교 3년을 졸업했습니다. 한나 씨, 그 49호 병원은 어떤 병원이에요? 예, 여기로 말하면 정신병원. 정신병원. 숫자로 표기돼서 전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1호, 저희가 1호 병원, 2호 병원이 이렇게 병원 이름 대신 숫자로 이렇게 하는 거군요. 우리는 그저 방호실 뭐 이렇게. 사실 저도 이제 정신병원 하면 저희 아내가 이제 그 정신병원에서 이제 상담을 해줬던 사회복지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지 좀 저도 굉장히 궁금한 것 같아요. 그러게 저도 궁금해요. 49호 병원은 이게 신경쇠약부터 여기로 말하면 스트레스, 우울증. 우울증 네. 이런 환자들, 그다음에 정말 이 정신이 돌아서 들어오는 환자들 있어요. 기견 이 정신 분열 환자고 분열되면 국민증 박탈당해요. 주민등록증이 박탈당해요. 진짜. 그런 환자들 치료하는 병원이에요. 그렇군요. 진짜 궁금한 거. 만약에 치료되면 국민증을 다시 주나요? 근데 이 정신 분열 진단 받은 사람들은 완치율이 크게 없어요. 네. 아유, 안타깝습니다. 예. 지혜 씨 꿈도 궁금한데요? 저희 꿈이라고 하면 북한에서 이제 잘 먹고 잘 입고 뭐 잘 사는 게 꿈이겠지만 이제 저는 이제 그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가수가 꿈이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7살부터 남다르게 이제 또 그 음악을 한번 들으면 이제 금방 외우고 이런 이제 좀 노래에 좀 이제 소질이 있다 보니까 엄마가 일찍 이제 7살부터 이제 노래를 시켰어요. 근데 저는 이제 대학교도 가고 싶고 뭐 누군가 가는 이제 음대 뭐 이런 이제 쭉 해서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었는데 가정상 이제 엄마가 돌아가시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고 싶었지만 못하고 그 이후로는 돈 벌겠다고 압록가게에서도 일해보고 밀수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이게 가수의 꿈은 거의 이제 버리다시피 하다가 한국에 오니까 또 가수 꿈을 다시 마음에 있다. 이제 잡고 있습니다. 분명 사실 대한민국의 청소년들과 똑같이 북한 아이들도 이제 꿈이 있을 텐데, 그죠? 그걸 이루지 못하고 사는 게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니까 키워드 중에 명태 200두름 있는데 이것도 꿈과 관련된 키워드래요. 이거 누가 내신 건가, 이거? 제가 낸 키워드예요. 영아 씨가? 네. 제가 이제 꿈이 있다면은 군악단에 우리 아버지가 이제 군악단 쪽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들이 군복 입은 중에 군악단 군복이 제일 예뻐요. 맞아. 진짜 갈 수 있어 보이고. 그래서 그걸 너무 입고 싶어서 거기에 서웠는데 키가 2cm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군사동원부에 또 뇌물이면 돼요. 이 나라가 또 웃기는 게. 그래갖고 엄마가 그때 무역을 이제 한다고 했잖아요. 200두름을 군사동원부의 어디 동원부 부부장의 그 사모님한테 200두름을 보였어요. 뇌물을 바쳤어요. 명태를? 네. 그런데도 저는 군복도 못 입어봤네요. 군악단은 고사하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명태는? 그러니까 군악단을 가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면 이제 군대라도 가고 싶어요. 그냥 군복을 입고 싶었네. 명태는 먹었죠, 걔네. 먹고 입을 씻었군요, 그냥. 없죠. 아이고, 저런. 뭐 보내주시오, 우리 딸 보내주시오 이랬는데 딸이 뭐 키 모자라서 못 간 거를 뭐 예. 엄마가 그거 다시 개어내세요 이러겠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명태 200두름 그냥 나갔어. 아이고. 이건 못 아닌데. 이뤘어요. 그럼 명태 200두름이 그냥 군악대 배우가 되는 그냥 어떻게 보면 군악단도 안 되고 뭐 뇌물 같은 거예요, 그죠? 뇌물이는 뇌물. 그때 200두름이면은 굉장히 큰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200두름 크죠. 근데 북한은 내가 가고 싶다 해서 무슨 이렇게 뇌물을 고인다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다 아니었어요. 이루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당에서 뭔가 필요하면 고등중학교 졸업생들이 딱 있을 때는 당에서 필요한 대로 와서 다 뽑아가거든요. 근데 개별적으로 또 특별히 또 이렇게 가고 싶다 하면 좀 백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뒷문치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아마 코드가 안 맞은 거지요. 네. 사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렇게 그 소원이 있으면은 그게 할 수 있는데 이 북한은 소원이 있어도
상황이 안 되면 절대 안 되는. 우리는 노력하면 웬만하면 다 이제 이룰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 예. 북한의 남녀로서 할 것 없이 군대에 가고 싶어하는 게 장래 희망 중에 하나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북한의 식량난이 너무너무 어렵다 보니까 식설 중에 한 사람이 군대에 나가면 먹고 사는 입이 하나라도 덜어지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조금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군대 내가 가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나가면 우리 식솔이 입이 하나 줄어드니까 나라도 나가야지 했는데 뭐 저도 보시다시피 키가 작다 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군사동원부 갈 때 뒤에다 밑에다가 종이를 깔고 갔어요. 저는 키가 이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깔창. 깔창 깔듯이 이게 그 인생 압니다. 알고 있어요. 신발 밑에 또 종이를 이렇게 깔고 갔는데 그렇게 깔고 오는 걸 알아가지고 동원부에서 신발 벗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웃됐는데 조금 북한 사람들이 장래 희망 먹고 살기 위해서 군대를 선택한다는 그 희망 자체가 좀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저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게 키 하나 있거든요. 키. 축하드립니다. 네, 키만 크다 그러고 얘기하는데 거기 북한 가서 그래도 그냥 군인을 할 수 있었겠네요. 그러게요. 잘 먹히죠. 너무 크죠. 얼굴은요? 얼굴 그렇게 안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북한의 아이들이 꾸는 또 다른 꿈 뭐 있을까요? 예, 저희는 이제 학교에서 개개인마다 이제 꿈이랑 장래 희망이랑 다르지만 이제 고등학교 한 5학년쯤 되면 선생님께서 이제 종이장 나눠주시면서 이제 장래 희망을 적어라 이래요. 그러면 이제 친구들마다 이제 꿈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뭐 의사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랑 뭐 자기는 박사가 되겠다, 뭐 대학교 교수가 되겠다, 뭐 등등 있는데 저는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어릴 때 엄마가 이제 일찍 돌아가시다 보니까 가정이라는 게 생활 형편이 이제 뻔하고 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평할 것도 없고 그래서 쓰지를 못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한테 너는 왜 이거 안 썼냐고. 그래서 나는 이제 꿈이라는 게 뭐 별로 없는 것 같다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예. 그거 빼놓고는 이제 장래 꿈을 이제 생각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슬픈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정말 되고 싶으면 의사가 되고 싶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 꿈은 왜냐하면 이제 저한테 아픈 기억이죠. 엄마가 자궁암으로 이제 13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아이고. 그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 이제 병간호를 하면서 느낀 건데 이제 한국 같으면 그 병이 금방 나을 병인데 저희 엄마는 이제 그냥 아편 주사를 맞으면서 흔히 이제 마약이잖아요. 그거 맞으면서 그 아픔을 참으면서 마지막 제 생을 마감했는데 그때 제가 생각을 했던 게 내가 만약에 의사가 된다면 엄마를 고쳐줄 수 있지 않을까. 예, 그게 제일 슬펐던 것 같아요. 네. 그랬군요. 갑자기 드는 궁금증이 세계적인 힐링 멘토시죠. 우리 김로기 목사님의 어린 시절 꿈은 뭐였을까? 이게 너무 궁금해요. 아, 그러세요? 네, 비밀 보따리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보따리. 제가 이제 그 시골에서 자랐어요. 저희도 시골인데 면소재지인데 우리 집에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노는데 만화책이 늘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만화책에 보면은 그 부잣집 안방마님이 이제 그 일하는 일꾼에게 김서방 달구지에다가 그 쌀 뭐 한 10가마 실어라. 뭐 그러고 뭐 비단 뭐 이렇게 엽전 이래 가지고 이제 마을을 한 바퀴 돌면서 딸 시집 가는 집 이렇게 있으면은 김서방 저 집에 저 비단 한 필 내리게. 그리고 저 김서방 저 집에는 쌀 2가마니 내리게. 이게 그 만화책에서 본 거예요. 내가 나중에 정말 저런 부잣집 안방마님이 되면 너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감사하게 제가 좀 여러분 보시기에도 어때 조금 이렇게 오지현 씨하고 키가 좀 엇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육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또 달리기를 잘하지 않습니까? 육상하니까. 그러면 그때 그 시절에는 나가서 달리기를 하면은 공채, 맞아요. 노트 이제 이렇게 연필하고 잘하시는 거죠. 주변 제가 이제 싹쓸이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다 타가지고 우리 반에 꼭 이게 없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또 다 나눠주는 거죠. 그때 이 주는 기쁨이 참 크구나. 어린 시절에 그때 가졌던 꿈이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힐링 멘토 목사님
하나님이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예. 진짜 어렸을 때부터. 네. 사실 그 나이면 어린 나이니까 뭐 이렇게 배려하고 뭔가 나눠준다기보다 내 거 챙기기 너무 바쁘죠. 맞아. 역시 남다르죠. 사실 우리 아내도 사회복지사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니까 저랑 결혼했죠. 네. 부재 차원에서 부재 평생 차원에서 이제 사회복지를 할 수밖에 없는. 언니가 수고가 많다. 지금 우리 김명 목사님 말씀드렸어요. 네네네. 아, 구제 차원에서. 네. 네. 아, 부재 차원에서. 네. 근데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것 목사님. 같아요. 네. 세월이 지나서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사역을 하면서 지금도 제가 북한 미녀들 이렇게 5분 보고 있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가서 좀 이렇게 안아주고 싶고. 자, 또 어린 시절 특별한 꿈이 있었던 분이 있대요. 제가 들었는데 영아 씨 어떤 꿈이 있었나요? 저는 엄마가 다른 집 엄마들처럼 집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또 꿈이었어요. 다른 일반적인 아이들이 그런 꿈은 안 꾸는 것 같아요. 엄마는 항상 있으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1년에 한 달 정도나 집에 계신 것 같아요. 명절 때, 생일 때 이럴 때 엄마가 없을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통구차가 있는데 기본 노선이 있고 또 통구차들이 다니는 석탄 나르는 통구차가 있었는데 새벽에 5시에 이제 저희 뒷동네를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면 그때 깨가지고 그 역전에서 저희 집으로 오는 게 한 40분 걸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40분 동안 기다려요. 엄마 이렇게 혹시 문 뚝 떼고 들어올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참 어릴 때 그 엄마 없는 빈자리라는 게 참 그거를 어찌 보면 제가 그게 엄마 1년 동안 일 안 하고 집에 있었으면 좋겠다. 집이 분위기가 엄마 없는 자리라는 게 썰렁하거든요. 그럼요. 엄마의 자리가 얼마나 큰데요. 맞아요. 그런 게 제 소원이었어요, 저는. 저는 시집 가면은 일을 안 하고 애들만 키우자. 정말 내조를 잘하는 엄마가 아닌 여성이 되고 싶었어요, 진짜. 예, 그랬군요. 아, 저도 사실 뭐 아이 둘 키우고 있습니다만 이 엄마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도 뭐 우리 영아 씨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셨으니까 예, 잘 크셨고 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그렇습니다. 하게 됩니다. 예, 영아 씨.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네네. 자, 그럼 북한을 떠나서 이 탈북하는 과정 중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백지혜 씨. 이제 석임수에 이제 꼬임수에 그 언니가 이제 중국에 가면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너 갔다 올래? 이래서 그때 이제 이렇게 그 언니 동생하고 이렇게 갔던 것이 중국인데 예. 원래는 팔려가야 될 중국 한족집에 몸무게도 작고 성인도 안 됐고 이러다 보니까 중국에 이렇게 교회에 팔려가게 된 거예요. 교회에서 저를 구출을 한 거죠. 네. 어떻게 됐던 중국으로 구출하셔서 또 교회에 또 보내주셔서 거기서 또 성장하게 하셔가지고 한국까지 오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대목의 소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려드리죠. 예. 아, 네, 제가 백지혜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정말 큰일 날 뻔 하셨네요. 맞아. 팔려갈 뻔도 했고 호래비들한테. 예. 그죠? 예, 정말 큰일 날 뻔 하셨어. 우리가 그 요셉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는데 그 팔려갈 때 요셉도 얼마나 처절했겠어요. 맞아요.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이 전화위복이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중을 좋게 하시는데 우리 백지혜 씨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사명, 다시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하는 그런 걸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백지혜 씨 얘기를 잘 들었는데 이런 간증 들을 때마다 이 복음 통일에 대한 염원이 더 막 뜨거워지고 커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죠. 우리의 소원. 소원하면 뭐 통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예.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는 말이 이제 소원인데, 통일인데요. 이 통일의 노래 우리 한번 불러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멘입니다. 한번 불러보시죠. 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통일이어서 오라, 통일이여 오라. 나라 살리는 통일, 이별에 살리는 통일,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북한에서의 우리 탈북 미녀들의 이제 꿈을 들어봤다면 이번에는 남한으로 넘어와서 그 이후의 꿈에 대해서 궁금해지거든요. 좀 물어보고 싶네요. 네, 저는 이제 한국에 와서 처음에 접한 일이 봉사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한국에 와가지고 나갈 곳이 없을 때 봉사로 가서 공연하면서 참 그 복지가 좋은 곳에 대한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일은 뭐 결혼 내내 이제 결혼 전까지는 제가 일을 했어요. 그 사회복지 쪽에서 노인 전문 요양원에서 어르신들 간병하고 체위 변경시키고 욕창 드레싱부터 시작해서 목욕, 예, 이제 그걸 하다가 제가 이제 한국 이렇게 복지가 좋은 거를 깨닫게 되고 이제 통일이 되면은 북한에 가서 꼭 복지를 다시 하고 싶어요. 결혼 정보가 아니고요. 예, 아름다운 꿈의 얘기 들었는데 박한나 씨는 어떠세요? 예, 저는 남한에 와서 자식들 찾고 손자, 손녀도 지금 다 있거든요. 자식들 결혼 다 시켜서 손자, 손녀 같이 살면서 아쉬운 거는 이 행복한 시간을 하늘나라 간 아빠하고 둘째 아들이 같이 누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이 꿈을 꾼다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귀한 일인데 이 꿈을 이뤘을 때 그 기분은 정말 좋거든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못 이루는 꿈도 있지만 솔직히 통일은 이제 이룰 수 있는 꿈이잖아요. 그래서 그 통일을 빨리 좀 이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저도 막 간절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근데 또 이제 꿈을 꿨는데 또 반대로 이루지 못한 경우들 그렇죠 있으시죠? 네. 미소 씨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 와 보니까 너무 하고 싶은 것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꿈을 이렇게 나열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간호사. 네, 그래서 제일 1번으로 섰던 게 훌륭한 간호사, 훌륭한 엄마, 훌륭한 상담사. 네, 이게 세 가지를 나열을 해봤어요. 근데 간호사 꿈은 제가 이루지 못했어요. 네, 그 한국에 오자마자 간호대학을 가려고 하니까 기초가 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먼저 간호조무사 학원 1년짜리 다니면서 병원에 대한 그런 걸 꿰뚫어야 되겠어 해서 낮에는 조무사 공부를 하고 저녁에는 그 학원이 끝나면 바로 또 요양보호사 학원 뛰어가서 공부를 하고 그 요양보호사는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돼요. 간호조무사는 1년인데 그것도 뒤에는 그 간호조무사를 하면서 코디네이터 자격증을 땄어요. 병원에서 뭔가 아무 데서든지 다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다가 대학교에 입학이 됐는데 어느 날 저희 큰 아이를 갖게 됐었고 그래서 신앙이 있다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구나 해서 간호사 꿈은 접고 제 아들을 선택해서 지금은 두 아이의 엄마 나름대로 워킹맘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훌륭한 엄마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참 우리나라 뭐 여성분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엄마가 된다고 하면은 막 자신의 인생이 무너진 것 같고 굉장히 또 우리나라 사람들 그게 많아요. 근데 두려워하고 기피하잖아요. 사실 근데 엄마를 잘하는 게 오늘도 뭐 어머니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만 엄마가 엄마의 자리에 있어주는 게 아이들한테 정말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엄마의 그 꿈을 이룬다는 건요. 전 정말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지현 씨, 대학 가는 것보다 엄마 되는 게 더 중요하죠? 훨씬 중요하죠. 이루셨네요. 저 이제 엄마가 엄마를 잘하는 게 맞아요. 가슴이 뭉클하네요. 진짜 엄마를 잘할래야 잘할 수 없는. 주신 딱 두 가지의 그 모토인데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가정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깨지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문제가 생긴 거죠. 이 두 가지만 건강하면 저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주선 교사님은 남한에 와서 꼭 이걸 해보고 싶다 뭐 이런 게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있었어요. 어떤? 참 진짜 이건 제대로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문화예술, 음악무용 대서사시국으로 준비해서 그래서 우리가 다니는 것보다 와서 보게 하자. 그러면 성경을 문화예술로 펼쳐 보이는데 북한이 통일되면 북한 인민들이 우리 어느 국장에서 우리 지금 33,000명이 준비를 딱 하고 있다가 그분들이 와서 보면 읽으라 하면 모두 지루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태어나서부터 신년사를 암송했지. 김일성 혁명 역사, 김정일의 혁명 역사 너무 암송하다 나니까 교회를 모두 가라 하면 애들이 뭘 하는지 알아요?
그거 외우기 싫어서 공부하기 싫어서 우리가 북한에서 도망쳤는데 왜 자꾸 여기 와서 이거 자꾸 공부하라는 거야. 속상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오사유와 함께 네. 공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네. 기도합니다. 예, 네. 목사님 축복하셨어요. 네. 언제 한번 우리 선교사님 토크쇼를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네. 1시간 통으로 해서 맞아요. 말씀 좀 듣도록 아, 하겠습니다. 진짜. 저는 그게 소원입니다. 네. 문화성전. 목사님, 네. 목사님도 어린 시절부터 네. 남을 도와야겠다 이런 꿈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 네. 꿈 덕분에 지금 세계적인 힐링 멘토가 되신 거죠? 할렐루야죠. 네. 네. 제가 목사가 됐던 것은 사실 제 아들이 아팠어요. 네. 한 8개월 됐을 때 이제 이렇게 배꼽 탈장이라고 그러는데 예, 보통 아이들이 배꼽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조금 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동공이 생기는데 우리 아이는 이렇게 좀 이렇게 동전 크기보다 더 크게 이렇게 예, 구멍이 배꼽에 난 거예요. 예. 근데 이리로 이제 이렇게 장이 쏟아지는 거죠. 장이 쏟아지면 장이 꼬이고 복압이 차면 애가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 이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려고 하니까 아기가 너무 어리니까 지금 수술하면 전신 마취에다가 또 이게 혹시 또 뭐 어떻게 될 수도 있으니까 좀 보자, 시간을 두고 보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아이는 이 정도의 구멍이니까 수시로 이게 장이 쏟아지는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장이 꼬이니까 아이가 숨을 못 쉬는 거죠. 이제 어느 크리스마스 때인데 그때도 우리 아이가 숨을 못 쉬고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업고 제가 섬기던 교회가 미자립 교회 산꼭대기에 이렇게 있었는데 아기를 업고 이제 갔습니다. 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할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 주신 아들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이렇게 애가 아파서 되겠습니까? 내가 대신 아프게 하든지 나 이거 고통을 내가 볼 수가 없습니다. 얘를 데려가시든지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기도를 할 때 문득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맞아. 우리 교회가 이제 크리스마스인데 추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 그런 미자립 가난한 교회였어요. 제가 그때 이제 조그만한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뭔가 예물을 드리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강대상에다 이렇게 예물을 갖다 놓고 아이는 장의자에다가 이렇게 두고 요 잠깐 있어라 그러고 이제 여전히 아이는 아픈 상태죠. 그래서 저는 갖다 두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냥 고쳐진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가지고 통곡을 하고 울면서 하나님 뭔 뜻이 있습니까? 이제 그래 밤새 기도를 할 때 그때 이제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하는 부르심을 받고 예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아, 진짜 은혜로운 간증입니다, 목사님. 예. 할 말이 많죠. 그러게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는. 네. 네. 언제 한번 주성교사님하고 우리 김명희 목사님 따로 마련해야 됩니다. 네, 시간을 마련해서 은혜 좀 받아야 솔직히 됩니다. 구TV에서 시간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좀 따라 주셔야 됩니다. 네, 특집으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짱 한번 사장님 써보죠. 듣고 계시죠? 네. 지금 좋은 제안 하셨어요. 예. 간증으로 맞짱 뜨자고 하셨습니다. 네. 네, 진짜 저도 한번 붙어보고 싶네요. 네. 간맛. 네. 궁금한 게 남한에서 소원 이루신 분 계신지 궁금하고요. 이뤘을 때 그 순간에 누가 제일 떠올랐는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누구 얘기 좀 들어볼까요? 미소 씨? 네네. 북한에서는 일단은 공부하고 싶어도 환경 조건 때문에 공부를 못 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정말 나만 열어가면 배우는 거는 나이 제한이 없는 거예요. 노인들도 노인대학에 가서 뭔가를 배울 수 있고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서 배우는 게 너무 저는 배우는 한을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그렇게 배워왔었고, 애가 태교를 하면서도 저는 공부를 했었거든요. 예. 그러고 지금 현재도 또 여기저기 이렇게 군 안보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나름대로 또 사이버 대학교 지금 2학년 아이고. 지금 네. 열심히 중국어를 지금 저는 배우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멋있다. 네. 네. 배움의 문이 이렇게 열려 있는 대한민국 올 수 있었던 게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또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 영아 씨도 또 소소한 소원을 이루셨다고요? 네. 저희 첫째는 저희가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저희 신분을 찾을 수 있잖아요. 우리 탈북민들이 다 오면은 국적을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받아요. 그 주민등록증이 없이 몇 년씩 중국에 이제 강례에서 헤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한국에 오니까 그걸 받았는데 정말 소원을 또 이룬 거, 제일 큰 소원을 이룬 거예요. 둘째는 와가지고 이제 결혼을 할 나이 됐더라고요. 29. 좋은 남자를 만나서 하는 게 두 번째 꿈이었어요. 결혼을 잘해서 지금 뭐
나름대로 이제 안정된 우리 남편을 만나서 아기랑 같이 잘 살고 있는 거. 셋째는 결혼 생활만 하느냐, 워킹맘으로서 또 일을 즐기면서 남이 인연을 맺어주면서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 같아요. 예. 듣다 보니까 은혜가 넘치네요. 그죠? 예, 예. 이렇게 남한에서도 소원을 이루고 행복을 찾고 계시지만 사실 아직은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이 많이 떠오르실 것 같아요. 진옥 씨도 만나고 싶은 사람들 있나요? 네, 저는 뭐 가족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다 보니까 늘 기도를 할 때는 북한을 향해서 기도를 해요. 하루빨리 좀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계속 드리고요. 특히 또 겨울 같은 때는 동사하는 사람들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많이 드려요. 그래서 하루빨리 좀 문이 열려서 어쨌든 북한에 있는 친구들과 가족들 다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기도를 드리죠. 예. 지혜 씨는 북한에 누가 남겨져 있나요? 이제 북한에 아직 아버지와 이제 언니가 있고 조카가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친혈육이죠. 그래서 그 속히 이제 기도를 한 기도 제목이 이제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를 하지만 북한에 있는 이제 우리 부모 형제들은 이제 하나님을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모를 때 그래도 밤에 잠자는 시간이라도 하나님을 알도록 저를 제가 기도하는 모습이라도 조금이라도 보여주시고 속히 38선이 이제 무너져서 이제 3시간이면 평양으로 갈 수 있대요. 그래서 그 길을 우리가 차를 타고 이제 고향에 가서 그들을 안아볼 수 있는 날이 오도록 하나님 속히 통일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지어다. 예, 아멘입니다. 예, 예. 박한나 씨는 북한 생각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북한에 형제들이 있어요. 평양에 오빠가 있고 남포에 동생이 있고 여자 동생이 있고 경북도 신의주에 언니가 있어요. 근데 그저 기도하는 게 죽지 말고 살아만 있어달라. 그렇군요. 예. 그리고 혹시 평양에다가 오빠 있는 데다가 연락하기 싶어도 오빠가 김일성 군사대학에서 별 받고 있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연락을 하자도 혹시나 해서 해가 갈까봐 그렇지. 연락도 못하고 그저 통일되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서 이 이산가족의 슬픔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탈북 미녀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간절한 염원이 들리시나요? 정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의 소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 남한 가족분들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고요. 일단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이 통일이라는 거는 정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꼭 해야 되고 그리고 해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너무 간절히 하고 맞아요. 저도 이제 항상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정말 저 같은 마음으로 같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사실 저희는 와닿지는 않거든요. 진짜 가족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긴 하지만 근데 그 마음을 똑같이 예레미야와 같이 좀 가져서 같이 그런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이 참 예쁘시다. 자두 씨 오늘 어땠어요? 네. 아니 근데 계속 들면서 저는 이 소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더 소원이 생겼어요. 소망이 생겼어요. 물론 통일인데 하나님은 그 마음의 소원을 이뤄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소망을 주님 아시고 이미 이루셨고 이제 그때를 우리가 정말 잘 기다리고 싶다라는 그 소원을 다시금 오늘 한번 가져봅니다. 끝으로 목사님 소원도 궁금해요. 네. 저희 교회는 이제 그 각 목장이 나누어져 있는데 평양에 이제 도 이름으로 교구를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더 뜨거워지는 게 빨리 우리 교회가 더 힘을 가져서 정말 저런 분들을 좀 더 많이 안아줬으면 좋겠다. 아까 어떤 분이 그러셨죠. 한국의 한 교회가 한 가정만, 한 사람만 그저 품어도 저들이 잘 정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런 일에 좀 더 관심을 한국 교회가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들도 남의 이야기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우리 오지연 씨가 그랬잖아요. 이게 좀 마음이 와닿았으면 좋겠다. 한 달이 건너라고 좀 피부에 덜 와닿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나 제가 지금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네, 이런 것을 한국 교회가 사명으로 안고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네요. 그렇습니다. 예, 뭐 들으셨다시피 우리 성도님들의 뜨거운 관심과 후원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복음 통일의 그날까지 우리의 위대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오, 자리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북한에는 어떤 명절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김일성 생일 해갖고 태양절이라고 해요. 김일성을 찬양하는 공연이 중앙리에서부터 하부 말단까지 쫙 다 이게 포치돼요. 초등학교까지 선물 이렇게 봉지를 줘요. 김일성, 김정일 초장에 인사하고 그렇게 하고 온 가족이 모여 앉아서 그걸 나눠 먹었어요. 유엔에서 이제 지원이 들어와요. 버터, 치즈 뭐 이런 게 오거든요. 그러면 애들한테만 가면 좋은데 이게 거의 직원들이나 거의 강도들한테 할아버지가 가는 많이 거죠. 해먹겠다. 제 동생이 둘이 있는데 고아원에 갔다는 거예요. 아이고야. 언니라는 게 눈이 버럭게 이렇게 살아있으면서 꽃제비로 만든 거잖아요.